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여의 지자본의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자본의의 강령이 줄기라면 지자본의 조목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자본의의 조목은 지자본의의 강령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이 됩니다. 지자본의의 지자는 지의 지죠. 지자할 때 지가 지의 지지 않습니까? 지자본의의 지의 지는 지식의 지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지와 지를 막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자본의의 지의 지는 지식의 지를 포괄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지혜는 지식에 바탕하고 지식은 지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변집법적 교섭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지혜가 되지 않고요. 또 지식은 지혜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는요, 이 지혜로울 지는 단순한 인식론적 탐구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에 그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혜로울 지는요, 실천적 암까지를 말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몸 전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자본의의 조목을 봉독하겠습니다. 1. 솔성의도와 인사의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2.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3.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4.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5.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자, 이 지자본의의 조목에서 그 핵심이 되는 대목은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라는 대목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 이 두 대목이 바로 지자본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청정한 이론상 자리는 본래 지우차별이 없는 자리로서 지우차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론상 자리가 바로 지우차별이 없는 자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자와 우자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청정하기에 지우의 분별, 지자와 우자의 분별이 없으며 청정하니까 지우의 분별이 없다는 거죠. 또한 청정하기에 지우의 구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우의 분별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우의 분별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두 말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청정함의 두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모든 정사와 생활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문과 기술과 기타 모든 상식 등의 유무에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때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서 솔성의도와 인사의덕행, 모든 정사와 생활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문과 기술과 기타 모든 상식을 구하자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승은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본래 고정돼서 딱 무엇이 스승이다 하고 실체적이고 마치 이렇게 고착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스승은 그러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승을 구하지 못하면 이 지자본의의 스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론상 자리는 본래 지우의 차별이 끊어진 자리이기에 구하는 그 분야에서 지자와 우자를 구별하여 그 분야의 지자를 앞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자본의의 조목에서 핵심 문구는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입니다. 이 대목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때에 있어서 그 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 자기 이상이 되면 선생님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이상이 되면 그 분야의 선생님으로 모셔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자본의는 어찌 보면 철저한 학생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상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게
시기 질투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감정이 보통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정한 일원상에 그쳐 있어야 바로 우리가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일원상자에 우리가 그쳐 있을 때 지자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 들어서야 지자를 앞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를 딱 이 구하는 때에 스승님으로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설사 나이가 어린다 해도 자기가 스승으로 배움을 그때그때 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변유품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묻자옵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었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 계신다고 하였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또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의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제자일지라도 설사 제자라 할지라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스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제자 보기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소태산 대종사는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자리에서 제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를 항상 구하는 때에 본의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종경 수행품 29장에서 동학의 한 교인이 와서 대종사를 배웠고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라고 사련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예를 들면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기구가 부족함이 있으면 저자에서 기구를 사오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지식에 부족함이 있으면 곧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 오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 거기서 지식을 취하여 쓰노니 그대를 대할 때는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 교우 지식을 얻게 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타 종교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식을 넓히는 방법으로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결국 소태산 대종사는 묻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 문학, 물을 문, 배울 학, 문학 또는 호학 정신에 투철하신 분이었던 거죠. 자, 지자를 본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호학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자본의 조목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본의 조목은 5조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둘째, 모든 정사. 셋째, 생활에 대한 지식. 넷째, 학문과 기술. 다섯째, 기타 모든 상식. 이렇게 5조목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여기에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기타 모든 상식에 폭넓게 포괄해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자본의 조목은요. 각각 그 상황에 따라 해당 조목이 요청되겠지만 5개 조목에 따라 해당에 따라 딱딱 요청이 되겠죠. 그렇지만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기반이 돼야만 진정한 지자가 될 것입니다. 지자를 본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솔성의 도는요. 성품을 거느리는 도라면 인사의 덕행은 사람을 섬기는 덕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솔성의 성은 이걸 파자를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중 한 뜻이 풀이 대지에서 생생하게 자라나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풀이 대지에서 생생하게 자라나는 마음이 경계나 환경과 교섭하면서 약동하는 상태를 그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솔성이란 건 이러한 마음을 잘 거느려서 지혜롭고 복락이 되도록 이렇게 잘 길을 내는 것.
이게 성품에 따라서 성품을 잘 거느려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것,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성에서는 이 성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품을 아는 사람, 그리고 성품을 알아서 성품을 자기 육군으로 잘 거느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지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 사람인 삼길사 하게 될 때 인사는 사람을 섬기고 모시는 행위로서, 이건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인간의 시비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이런 인사를 잘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자로 모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종경 인도품 3장에 의하면 도인은 대소유무 근본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면 덕인은 시비예의 분명한 취사가 있는 사람인데, 솔성의 도를 통해서 인사의 덕행을 나누어라, 이렇게 이 말을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솔성의 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잘 섬기고 또는 사람을 잘 모시고 또는 인간의 일인 시비예를 잘 처리하는, 이걸 잘해라,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의 바탕이 돼서 정치의 일이나 행정의 사무 또는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학술, 기술, 그리고 모든 상식도 더욱 빛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를 본의할 때 근본적으로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기본이 되고, 또한 정치의 일이나 행정의 사무에서도 지자를 잘 구해야 되고, 생활에 대한 지식도 지자를 구해야 되고, 학문과 기술에서도 지자를 구하고, 상식에서도 지자를 구해야겠지만, 여기에 근본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기반이 돼야 된다, 더 요구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다른 말로 하면 도학 문명과 정신 문명에 연결되는 조목이라 한다면, 나머지 조목은 과학과 물질 문명과 관련된 조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분야의 모든 지자를 잘 우리가 선도자와 그다음에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요의 지자본의절 중에서 지자본의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